19번 문제고 얼마 전에 치러졌던 인천시 모의고사 7월달 거 거기에 물리학원의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직선도선 AB 있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 C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특별하죠.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A랑 B, A랑 C, B랑 C 이렇게 두 개씩만 전류를 흐르게 한 후에 P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 이제 그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문제가 이렇게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란 여기 보시면 A가 4I0고 C는 I0예요. 보시면 A는 P랑 두 칸 떨어져 있고 C는 자세히 보면은 뭐몇 칸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얘네가 세기가 0이에요. 둘이 방향이 반대고 자기장의 크기가 같아야겠죠. 해서 자기장의 크기를 우리가 공식을 아는 거를 넣어보면 R분의 I 이렇게 들어가죠. A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두 칸인 게 명확하니까 K 곱하기 2분의 I0 4I0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 지금 C 같은 경우는 K 곱하기 거리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반지름이 물음표 분의 I0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2KI0가 될 거고 얘도 당연히 2KI0가 나와야겠죠. 둘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아야 하니까. 근데 보시면 이게 나오려면 이 물음표 부분이 2분의 1이어야 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2분의 1보다는 더 크죠. 2분의 1이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원의 반지름이어야 해요. 원래는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말이 되는 건데 지금 그림이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자, 몰라도 되는 내용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K 곱하기 R분의 I에서 우리가 K를 상수라고 배우게 되죠, 고등학교에는. 근데 실제로는 이 K라는 게 2파이 뮤 제로분의 1이라는 상수예요. 이 뮤 제로는 이제 진공의 투과율이고, 근데 현실 세계는 진공이 아니죠. 그래서 이 뮤 제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도선을 구리로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합금으로 만들었다던가 아니면 안에 코일을 더 많이 감아 놓는다던가 등등 이 뮤제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이고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하려면 이 K를 바꿨다는, 그러니까 이 뮤제로, 즉 얘가 바꿔지면서 K도 같이 바뀌어지겠죠. 얘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니까 그냥 귀엽게 넘어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방금 한 얘기는.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이 지점을 먼저 공략을 해볼 거예요. C가 I0고 A가 4I0고 그럼 얘네 둘이 해서 자기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런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겠죠. 그럼 이제 기준을 잡아볼 건데 제일 쉬운 게 뭐 그냥 B를 한번 잡아볼게요. 이 B가 지금 3칸 떨어져 있을 때 전류의 세기가 2I0다. 이때를 저희가 그냥 B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기장을. 이게 다 B예요. 부호는 모르고 지금 세기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호는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B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이 4I0의 A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칸 차이가 나고 전류의 세기는 4I0죠. 그럼 지금 우리가 얘네들을 B라고 잡았으니까 거리가 3이고 2I0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B라고 잡겠다. 그럼 이 A는 거리가 두 칸 차이 나고 4I0 그러니까 2I0가 되겠죠. 얘네들은 3B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3B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거리가 그림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잡아야 돼요. 지금 얘네가 0이 나와야 되니까 A랑 반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3B가 돼야겠죠. C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얘네가 0이 돼야 된다. 이 조건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기는 다 적었어요. 이제 부호를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A랑 C는 반드시 부호가 반대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A를 기준을 플러스로 잡고 C를 마이너스로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 B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이건데, 만약에 저희가 B를 플러스로 잡았다고 칩시다.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래에서 얘네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2B가 되죠. 마이너스 2B가 2B 제로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B는 B 제로랑 같은 거구나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위에 이 첫 번째 행을 보시면 플러스 B죠. 근데 우리가 B랑 B0랑 같다고 했으니까, 아 그럼 이 B만 갖다 놓고 봤을 때 이미 세기가 B0가 됐어요. 그리고 A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플러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2B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을 시키려면 그럼 얘네 둘이 이미 B가 B0니까 A가 0이 돼야 된다 했는데, 문제에서 전류를 2개씩은 반드시 흘려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모순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B를 플러스로 잡아놓은 게 모순이구나. 그럼 B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게 되면은 이 아래가 마이너스 4B가 되죠. 그리고 그거의 세기가 뭐 절대값에 씌우겠죠. 2B0가 된다고 했으니까, 아 그럼 B가 2분의 1 B0랑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칸으로 와서 보니까 여긴 세기가 B0가 나와야 되죠. 그 말은 세기가 2B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기억이라는 애가 어차피 A니까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럼 얘네가 플러스 3B가 되면 되구나. 플러스 3B의 자기장을 만들어주면은 얘네가 2B가 되면서 총합이 그게 B0가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랑 똑같이 플러스 3B죠. 그럼 기억도 4I0가 되면서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에 A, B에만 전류가 흐를 때 P에서 A의 자기장과 B의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당연하게도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의 자기장을 만드니까 서로 반대 맞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서로 같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플러스 3B에 마이너스 B에서 플러스 2B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 아래는 디귿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3B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4B가 되고, 어쨌든 마이너스 방향이 있죠. 이게 들어가는 방향인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인지는 모르는 건데, 이제 저희가 기준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잡은 거예요. 어쨌든 니은과 디귿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4i다. 네, 맞는 말이죠. 17번 문제고, 비교적 문제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2점짜리라서. 지금 보시면 원형도선 3개 XYZ가 고정이 되어 있고, 점 O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 나가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Y는 세기가 IY인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문제에서 직접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X랑 Z는 I0가 흐르긴 하는데 이제 방향은 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나를 보면 그래프 나를 보시면 Y가 I0일 때 자기장이 0이 되죠. 그 말은 뭐냐? X, Y, Z가 다 더해서 Y가 IY로 흐를 때, I0로 흐를 때 자기장이 완전히 상쇄가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Z가 가장 가까이 있죠? 점 O랑. 그러면 Z에 의한 힘이 이 방향이 돼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X는 이 방향이 될 거고요. 이제 왜 그러냐? 만약에 Z가 이 방향이면 Y랑 Z가 같은 방향이죠. 그리고 I0라고 가정을 했을 때 Y랑 Z가 I0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X가 뭘 어떻게 흐르든 간에 이 방향으로 흐르더라도 이제 이거를 상쇄를 시켜줄 수가 없죠. Y, Z의 힘을, 자기장을 상쇄를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Z가 이 방향으로 그럼 흘러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X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지금
Y랑 Z만 놓고 보더라도 Y는 Z의 저 자기장을 상쇄를 시켜줄 수가 없죠. 근데 그 와중에 X까지 가세를 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상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X랑 Y가 Z랑 같은 힘을 갖는다, 같은 자기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랑 Y가 힘을 합쳐야만 Z의 자기장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X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네, 시계 방향 맞죠? 그 다음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아니죠. 지금 방향을 표시해주면 Z가 나오는 방향이고 X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Y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입니다. 디귿, O에서 Z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보다 크냐? 자, B0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데 Y의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을 때가 B0예요. B0고 지금 자기장은 방향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문제에서 뭐 당연히 알려줬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Y는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거니까 자기장이 없는 거고 Z가 나오려는 힘과 뚫고 나오려는 힘과 X가 자기장을 뚫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얘네 둘을 더해서 B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뚫고 나오려는 자기장에서 뚫고 들어가려는 자기장을 뺀 게 B0가 된다. 그럼 당연히 얘는 B0보다 더 커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17번 문제고요. 이제 직선도선 ABC를 고정을 시켜놓고 A,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표는 이제 P랑 Q, 여기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위치가 P랑 Q인데 제일 중요한 점은요, A는 P랑 거리가 D죠. Q랑도 거리가 D예요. B 같은 경우도 P랑 거리가 D고 Q랑도 거리가 D예요. 근데 보시면 P 같은 경우는 A 기준으로 아래쪽, Q는 A 기준으로 위쪽이 되게 되고 B 기준으로는 원래 왼쪽이었던 게 오른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A랑 B는 P든 Q든 간에 자기장의 크기는 같다. 크기는 같은데 대신에 방향이 반대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C 같은 경우는 얘도 그렇고 둘 다 C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 자체는 같은데 지금 거리가 원래 D였던 게 3D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가 3배가 된다, 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자면은 처음 P 기준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게 마이너스 3B0예요. 이 마이너스는 들어가는 방향이란 뜻이겠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Q 같은 경우는 A랑 B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방향이 바뀌니까. 그리고 C는 원래 3배가 되겠죠. 한 게 마이너스 B0가 됩니다. 이 마이너스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물론 여기서 이제 A, B, C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죠. 해서 둘을 더해주게 돼요. 4C가 되고 마이너스 4B0가 됩니다. C는 마이너스 B0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C를 기준으로 잡았던 게 이 P점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럼 C는 거리가 3D일 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 자기장을 형성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 아랫방향이 되면 되겠죠.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른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두 식에다가 C를 마이너스 B라고 대입을 해주게 되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B0가 될 거고 그 아래식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B0가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죠. 둘이 마이너스만 곱해 놓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해볼게요. C는 얘한테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해줘요.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B0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해 주겠죠. 근데 이제 A랑 B를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에서 A랑 B의 전류의 세기가 같다 했으니까 둘이 거리도 똑같죠. A, B가 계속. 그러면 자기장의
크기도 동일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3B0랑 B0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A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C도 크기가 B도 크기가 같아야 하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를 주고 이 Q점에서는 방향이 반대가 되죠. A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를 주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또 B0를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상황이 그대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다. 마이너스 Y죠. Q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다. 네, Q 보시면 B0 맞죠. A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전류의 세기는 C가 B의 3배이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C가 D, D, D 해서 3D일 때 C는 B0만큼의 자기장을 만드는데 지금 B 같은 경우는 이거죠. B 같은 경우는 거리가 D일 때 B0만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C가 3배가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고요. 이제 그림 가와 같이 ABC 직선도선 3개를 XY 평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X축을 따라서 쭉 이동하면서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X는 0이랑 X는 4D에서 자기장이 0이 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4D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C는 방향과 세기를 전부 알려줬어요. 전류에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I0가 돼야 한다. 그리고 지금 A랑 B를 보시면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A 같은 경우는 여기랑 X는 0이랑 X는 4D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세기야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B를 보면은 B 같은 경우는 둘이 방향도 바뀌고 세기도 바뀌어야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C는 이 거리가 항상 똑같아요. X축 위라면. 그리고 방향 또한 C가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언제나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도 일정하고 세기도 일정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고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이너스 2D 그러니까 A의 바로 왼쪽 부분이죠. 그때 자기장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고 줬으니까 A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D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자극한을 보시면 여기도 플러스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B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도 그려보자면 A는 0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4D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주고 B 같은 경우는 0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 그리고 4D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해서 수식을 세워보면 X는 0일 때 일단 우리가 기준 하나 잡고 할게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X축이랑 거리가 2D고 이만큼 2D죠. 2D고 전류의 세기가 2I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는 공식을 써주면 2D를 2I0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곱하기 D분의 I0죠. 이거를 우리는 B라고 기준을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A를 보시면 X가 0일 때 A는 BA는 뭔지는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리고 C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냥 B를 줄 거예요. 얘네 세 개를 더하면 0이 되겠죠. 그 다음 X가 4D일 때를 살펴보시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원래 2D였던 게 6D로 거리가 늘어났죠. 그래서 3분의 1배가 돼야 돼요. 3분의 1 BA.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D였던 게 4D로 늘어났으니까 4분의 1이 돼야겠죠. 3D죠. 3D. 원래 D였던 게 3D로 늘어났으니까 3분의 1 BB가 되는데 방향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C는 언제나 B로 동일하고요. 얘도 0이 됩니다. 제가 얘네 둘을 연립을 해줄 건데 둘이 빼겠습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2 BA 더하기 3분의 4 BB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이 말은 BA가 2BB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위 식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2BB 플러스 BB 플러스 B는 0이다 나오니까 BB는 그냥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BB가 뭐였나? 거리가 D일 때 B가 만들어주는 자기장이죠. 그게 B다. 그럼 거리가 D일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B는 IB죠. IB는 I0랑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BA 같은 경우를 보시면 BA의 기준이 거리가 2D일 때예요. 처음에 X가 0일 때는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그럼 이거가 BB는 거리가 D일 때가 기준이니까 얘는 D고 얘는 거리가 2D일 때가 기준인 거죠. 그럼 IA는 B의 4배가 돼야 돼요. 4 곱하기 IB가 돼야 합니다. 그럼 4I0가 되겠죠. 해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7번 문제고요.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수능 문제다 보니 2점짜리인데도 난이도가 조금 있죠. 일단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XY 평면에 A, B, C 직선도선 3개 두고 그 다음 A랑 B의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바꿔가면서 관찰을 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는 가일 때가 닿을 때의 2배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C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IC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가를 보시면 A의 전류는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고 B의 전류는 플러스 Y 방향이죠. 이때 A의 전류의 세기를 I0 그리고 B도 I0라고 줬네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하나하나 자기장 공식을 써가면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거리가 D고 I0죠. 거리 D에 I도 I0. 제일 기본형 꼴이죠. 이제 이거를 우리는 B0라고 기준을 잡고 가볼게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지금 P에 주고 있는 자기장이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플러스 B0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도 거리는 2D지만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갔죠. 그럼 2분의 1 B0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D인 건 알겠는데 이제 세기를 모르니까 플러스 BC라고 적을게요. 이게 가 상황입니다. 이게 가예요, 가. 그리고 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A가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었죠. 그럼 마이너스 B0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방향은 그대로인데 세기가 2분의 1이 됐죠. 그러면 4분의 1 B0가 될 거예요. 그리고 BC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겠죠. C는 바뀐 게 없으니까. 그럼 얘네가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2를 해주면 마이너스 B0 마이너스 2B0죠. 마이너스 2B0 더하기 2분의 1 B0 플러스 2BC랑 B0 더하기 2분의 1 B0 더하기 BC랑 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C는 3B0가 된다. 근데 우리 BC가 거리가 얼마? 그냥 D일 때를 기준으로 BC를 잡았죠. 아, 그럼 얘네가 거리가 D일 때 3B0가 나와야 되니까 IC는 3I0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3I0고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일단 니은 보시면 ABC 전류에 대한 자기장 세기 P랑 Q에서가 같냐, 나일 때 이제 이따를 살펴보면은 일단 A의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I0가 됐네요. 그럼 P 쪽을 먼저 써봅시다. P 같은 경우 A는 마이너스 B0,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플러스 방향이기는 한데 거리가 2D로 2배죠. 그러면 2분의 1 B0가 될 거고, C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3B0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Q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A 같은 경우는 Q가 Q 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간 마이너스 방향인데 거리가 2D로 변하죠. 그러면 2분의 1 B0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 똑같은데 거리가 그냥 D니까 B0.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거리가 D인 건 똑같은데 방향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바꾸니까 마이너스 3B0죠. 뭐 계산을 해주면 2분의 5 B0가 될 거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5 B0니까 세기 자체는 동일하겠죠. 같습니다. 그리고 다에서 Q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냐, 다 한번 볼게요. Q를 봐야 돼요. Q. A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B0, 파란색으로 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죠. 그리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B0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기는 한데 거리가 D니까 D고 세기도 2분의 1 I0니까 플러스 2분의 1 B0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C 같은 경우는 사실 들어가는 방향인 건 확실하니까 구할 필요 없죠. 얘네 둘이 상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다. 정답은 1번 문제고요. 작년 10월달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죠. 그래서 문제 보면 A, B, C, D 두고, 그리고 A랑 B는 둘 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C랑 D는 안 알려줬고 그거에 대한 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그럼 이거 보고 우리 한번 찾아봐야겠죠.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원점 O에서 A,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각각 B0로 동일하다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색깔을 A를 파란색, 그리고 B를 이런 빨강색, C를 보라색, D를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줄게요. A 같은 경우는 이쪽 방향으로 B0를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아래 방향으로 B0를 만들어 주고 있고요. C랑 D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잠시 두겠습니다. 자, A랑 C만 봤을 때 세기가 B0로 플러스 X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라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B0가 나와야 하니까 C가 이쪽 방향으로 2B0를 줘야겠죠. 그러면 C의 방향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란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랑 D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Y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2B0만큼 만들어줘야 하니까 D도 이쪽 방향으로 B0만큼 만들어줘야 됨을 알 수 있고, 전류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기억, O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B0다. 지금 보라색 보시면 2B0 맞죠? 전류의 세기는 D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지금 보시면 B는 거리가 D고 D는 2D인데 둘 다 자기장의 세기가 B0, B0로 같죠. 그렇다는 건 전류의 세기가 2배여야 된다는 말이겠죠. 맞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C랑 D에서 서로 반대이다. 네, D는 나오고 있고 C는 들어가고 있죠. 이것도 맞습니다. 네, 16번 문제고, 지금 보면 A랑 C는 직선도선, 그리고 B는 원형도선으로 XY 평면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B랑 C에는 각각 세기는 일정한데, 지금 표에 보시면 B랑 C의 전류 방향을 바꿔가면서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그냥 수식으로 적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A는 이 플러스 Y 방향이니까 점 O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이 B가 시계 방향일 때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전류가. 그러면 땅에 꽂히는 방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C가 플러스 Y, 이 방향이게 되면은 점 O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수식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B, 그리고 플러스 BC 해준 게 0이 된다. 이 말은 다시 써주면 BC는 BA랑 BB를 더해준 거랑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래 이 행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C만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B, 마이너스 BC 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다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플러스 BC 해준 게 4B 제로다. 근데 우리가 바로 위에서 BC는 BA 플러스 BB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걸 다시 적어주게 되면 2 곱하기 BA 플러스 BB가 4B 제로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BA 더하기 BB가 2B 제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자, 이번에는 나머진 다 그대로 놓고 B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럼 얘네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BA 플러스 BB 마이너스 BC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게 2B0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처음에 BC는 BA 플러스 BB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2BA만 남을 거고 절대값 풀어주면서 2BA가 되고 이게 2B0죠. 그럼 BA는 B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썼던 식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BB도 B0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C는 두 개를 더한 거니까 BC는 2B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BC라는 게 A는 거리가 D인데 C는 2D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B0라는 거는 BA가 B0였던 걸 감안하면 C는 거리가 2배인데도 불구하고 2B0인 거죠. 네, 그러면 C에 흐르는 전류 IC는 4I0, A의 4배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은 9번 문제고요. 유도기전력 문제죠. 유도기전력을 간단하게 리뷰를 조금 하자면 자기장이 있을 때,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 얘네가 변화를 한다.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를 막는 방향,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받던 자기장을 그대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해서 이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자, 우선 이게 뭐 유도기전력의 그 내용이긴 한데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판단을 해볼게요. 일단 도선 A가 x는 마이너스 3D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는 원형 도선 자체가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일 때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지를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B가 운동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할 때 이쪽 방향으로 B가 통째로 움직인다는 소리죠. 이 원형의 도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냐, 이제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시계 반대 방향이래요. 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이고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에요. 지면에서부터.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는 B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원래 여기에 가운데 딱 박혀 있을 때보다 들어오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는 본인의 오른쪽 방향에 이렇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B가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제 여기 들어있는, 지금 현재 들어있는 뚫고 들어가는 양의 자기장보다 더 강한 자기장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B 입장에서는 이걸 막고 싶은 거죠. 그래서 뚫고 나가는, 지면을 뚫고 올라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는 본인의 오른쪽에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B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자기가 원래 받고 있던 이 자기장들보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보다 더 약한 자기장이 들어오게 되죠. 이제 세기가. 그러면 B는 이것도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더 강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받고 있었는데 이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약해졌어.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을 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계 방향이 돼요. 그래서 기억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네, A는 플러스 Y 방향 맞죠. 기억은 시계 방향이다. 네, 시계 방향 맞고요. 그리고 B의 운동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일 때 B에는 일정한 세기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B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이 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위로 움직이면은 사실 A는 거리만 똑같으면 어디든 똑같은 자기장을 줘요. 항상 이 라인에 있는 자기장이 전부 다 세기가 똑같고, 또 뭐 이쪽이라고 하면 이 라인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 똑같죠. 그러니까 B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가지고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지.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이고요. 작년 고3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A, B, C를 각각 마이너스 D, 0 그리고 D에다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에서 그래프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기장 문제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면은 항상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자, B랑 C의 극도로 가까워질 때 자기장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만 B랑 극도로 가까워질 때는 자기장이 플러스 방향으로 수직에서 나오고 있죠. 문제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라고 줬으니까. 그럼 B 같은 경우는 이 아랫방향으로 줘야 이 부분에서 수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기장이. 그리고 이 D의 바로 오른쪽 부분도 보니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어야 해요. 그러면 C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D 살짝 왼쪽, 뭐 한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 지점이랑 P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볼 건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C랑 B가 둘 다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줘요. 그런데 얘네가 자기장이 0이 됐다는 건 A가 반드시 얘네들을 상쇄시켜주는 수직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A에 흐른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A, B, C 중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냐? 근데 당연히 맞는 말인 게, 자, 이 부분 보시면 B랑 C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주고 있는데 더 멀리 떨어진 A 혼자서 그 둘을 둘 다 상쇄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A가 가장 커야 합니다. 그 다음 P에서 C에 의한 전류장의 자기장 세기가 B에 의한 자기장 세기보다 크냐?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고, B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A랑 C에 의한 자기장을 B 혼자서 다 커버를 치고 있어요. 다 상쇄가 되고 있죠. 그러면 C보다 B가 더 세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입니다. 4번 문제고요. 문제는 이제 XY 평면 위에 A, B, C 세 개의 직선도선 놓고 그 다음에 위치 P랑 Q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예요. A랑 B는 I0랑 2I0라고 전류의 세기를 알려줬는데 C 같은 경우는 IC라고 안 알려주고 있죠. 해서 문제를 보면은 중요한 말이 A랑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A랑 B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그 사이에 있는 R이랑 Q에서는 자기장이 방향이 동일해야 됩니다.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물론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인지 들어가는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표를 보시면 P랑 Q가 나오는데 P 같은 경우는 B0라고 주고 있고 Q는 0이죠. 자, 언제나 이 0인 게 가장 분석이 쉽고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Q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 Q를 보시면 생각을 해보면 A랑 B의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둘의 방향이 동일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A는 거리가 D고 I0예요. 제일 기본형인 꼴이죠.
그래서 A가 Q한테 주는 자기장을 B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 이 B 같은 경우는 거리는 D로 같은데 전류가 2I0죠. 그러면 2B가 될 겁니다. 그리고 C는 얘네 둘을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3B가 생겨야겠죠. 그래야 얘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얘네 둘은 방향이 같고 얘는 반대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P점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얘네가 같은 B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C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거리가 D죠. 그럼 3B가 될 거고,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또 거리가 D로 같으니까 그냥 B가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거리가 D일 때 2B였는데 지금 3D가 됐으니까 3분의 2B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네 둘이 방향이 반대겠죠. 네, 반대기는 한데 지금 중요한 거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이 3B가 B랑 3분의 2B를 더한 것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는 플러스고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되고 뭐 얘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들어 놔도 이 3B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체적인 부호는. 그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행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게 P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X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방향은 3B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니까 3B는 X 방향,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럼 C의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플러스 Y 방향이 되고 C는 그럼 이 C가 Q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그럼 A랑 B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야 하니까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하고 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는 게 자명하죠. 네,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얘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어서 상쇄가 되면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봐주시면 이제 기억에서 IC는 3I0냐고 묻고 있는데 자, A 같은 경우는 거리가 D일 때 I0고 그게 B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I0랑 B0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B0로 I0를 구해야 해서 이렇게는 못 구하겠네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3B, C 같은 경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B 같은 경우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시면 3B랑 3분의 2B는 둘이 방향이 같고 여기서 B를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3분의 9 더하기 2 빼기 3이니까 3분의 8B, 이게 얘네가 말하는 B0가 되겠죠. 정리해주면 B0는 3분의 8B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에서 IC가 3I0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까지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지금 A가 I0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같은 거리 D일 때 둘이 그냥 B랑 3B 해서 3배 차이 나죠. IC는 3I0가 맞습니다. 그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냐? 아니죠. 플러스 Y 방향이죠. R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4분의 3 B0냐고 묻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B0에 대한 걸 구해냈으니까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R 같은 경우는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 줄 거고요. B 같은 경우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번엔 2B를 주겠죠. R에서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나, 둘, 세 칸이니까 그냥 B 되겠죠. 네, IC는 3I0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B만 남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B0가 3분의 8B라고 했으니까 B는 8분의 3B0죠. 그러니까 이 B는 4분의 3B0가 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16번 문제고 직선도선 3개를 XY 평면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C는 방향이랑 세기를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 전류가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P랑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둘 다 0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늘 그렇듯이 이제 우리는 기준을 하나 잡고 갈 건데 이 10i 제로가 거리가 d만큼 차이가 날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를 10b 제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리가 d고 1i 제로가 흐른다 쳤을 때 만드는 건 1b 제로가 되겠죠. 네, 그때 이 p에다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5b 제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a랑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각각 ba랑 bb라고 하겠습니다. 방향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만 둘게요.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얘랑 d 해서 4d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2.5b 제로만큼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으로 c가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BA 2D일 때 BA였으니까 3D일 때는 3분의 2 BA가 되겠죠. 방향은 모르겠고, 그리고 BB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D로 똑같아요. 대신에 방향이 반대겠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주면 일단 P 지점을 먼저 적어 볼게요. BA 더하기 BB 그리고 플러스 5B 제로는 0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Q 같은 경우는 3분의 2 BA, BA 같은 경우는 둘이 방향이 같죠. 그 다음 BB는 마이너스로 바뀌죠. 네, 물론 이 BB 자체가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P랑 Q 위치에서 둘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2.5 B0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B0는 나오는 방향인 게 확실하니까 플러스를 잡았을 텐데 왜 BA랑 BB는 플러스로 잡을 수가 있는 거냐? 사실 BA랑 BB 자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긴 합니다. 다만 얘네가 0이라고 이미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계산 결과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나오니까. 그럼 얘네들을 더해 줄게요. 더해주면 3분의 2 BA가 되고 BB는 날아가겠죠. 얘네가 마이너스 7.5 B0가 돼요. 그럼 BA는 5분의 3 곱하기 7.5 곱하기 B0 하고 곱하기 마이너스 1까지 해줘야겠죠. 원래 부호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럼 나눠주게 되면 1.5 곱하기 3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4.5 곱하기 B0 마이너스 붙여줄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BA가 보시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죠. 그럼 BA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A의 방향도 굳이 구하려면 전류의 방향도 구할 수가 있긴 해요. 어쨌든 근데 이 BA라는 게 처음에 저희가 P 지점에서 BA라고 잡고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2D일 때 마이너스 4.5 B0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D일 때는 마이너스 9 B0여야 한다. 즉 IA는 9I0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